안녕하세요. 부동산 가이드의 정혜림입니다. 길을 따라가면 돈이 보인다라는 유명한 부동산 투자 격언이 있습니다. 이 말처럼 우리가 앞으로 따라가 볼 만한 길들이 속속 개통을 앞두고 있는데요. 먼저 용산과 마포구 일대를 지나게 되는 경의설 숲길 공원이 전 구간 완공을 앞두고 있고요. 강남 쪽에서도 하나 찾아보게 된다면 강남 순환 도시 고속도로가 오는 7월쯤에 개통이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이 지역 또한 주의 깊게 살펴보셔야 되는 것 같은데요. 이런 호재들을 하나도 빠뜨리지 않고 몽땅 다 흡수할 수 있는 투자 전략 궁금하시다면 지금부터 함께 보시면 되겠습니다. 부동산 가이드 출발합니다. 네, 생생한 부동산 투자 정보를 전해드리는 생생부동산 클리닉 시간입니다. 시청자 여러분과 함께하는 방송입니다. 참여 방법부터 소개해드리도록 할 텐데요. 전화와 문자 두 가지 방법으로 참여하실 수가 있겠습니다. 02-2077-6356번으로 전화 걸어주셔도 좋겠고요. 바쁘신 분들을 위해서 문자창도 열어놨습니다. 02-5452-7988번으로 부동산과 관련된 정보들 보내주시면 저희가 답변 시원하게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역시나 오늘 또 이슈 분석부터 여러분들의 고민 타파까지 완벽하게 해결해 주실 해결사 모셔봤는데요. 어제에 이어서 오늘까지 잘해 주셨습니다. SNK 자산관리의 송선문 대표와 이 시간 함께 보도록 하죠. 대표님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어제 보고 오늘 보니 역시나 계속해서 반갑습니다. 그렇다면 먼저 부동산의 핫 이슈들 살펴보고요. 그 안에서 투자 전략들 꼼꼼하게 세워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주제 화면으로 만나보시죠. 지난해 부동산 시장이 유례없는 호황기를 맞았기 때문일까요? 올 상반기는 유독 시장의 위축을 걱정하는 의견이 많았었는데요. 상반기의 끈 무렵에 도달할 지금 부동산 시장은 과연 어떻게 변화했을지 지금 바로 상반기 부동산 시장을 되돌아보겠습니다. 네, 맞습니다. 이제 상반기에서 하반기로 살짝 넘어갈 시기를 맞이하고 있는 만큼 하반기 준비도 미리 앞서서 해야 될 것 같고요. 상반기 부동산 시장 어땠는지 재점검을 해볼 만한 시점이 아닐까 싶은데요. 올 상반기 부동산 시장 어땠는지 먼저 평가해 주시죠. 네, 일단 상반기 굉장히 업계에서 많이 우려를 했죠. 예. 예, 작년 하반기부터 이제 시장 자체가 조금 경색 국면으로 접어들었죠. 이유는 뭐 우리가 잘 알고 있었지만 3대 악재라고 해서 예. 우리 주택담보대출에 대한 규제 발표가 있었고 또 미국 금리 인상에 대한 또 우리나라에 대한 어떤 영향이 분명히 있었죠. 또 세 번째로는 단기적으로 그 공급 물량이 이렇게 확대되다 보니까 이 공급 과잉에 대한 어떤 피로감이 올 것이다. 이런 것들로 많이 우려를 하면서 올 한 해를 시작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 지금 상반기를 지금 뭐 정리하는 입장은 아니지만 그래도 지금 그 우려 속에서 출발한 올해 시장이 어떤 식으로 진행이 되고 있는지는 좀 자료를 좀 통해서 알아봐야 될 것인데 네. 일단은 뭐 주택 가격 상승률, 전국 주택 가격 상승률을 놓고 이렇게 봤을 때는 일단 뭐 1분기까지만 어떤 거래량을 일단 놓고 봐야 되겠지만은 전반적으로 0.04% 상당히 좀 높지 않게 나타났습니다. 예. 다 예측했던 대로였고 비슷한 시기 뭐 1분기 작년 1분기라고 봤을 때는 약 0.64% 정도 상승을 했었는데 같은 기간 놓고 봤을 때는 상당히 큰 폭으로 상승폭이 좀 줄어들었다 이렇게 볼 수 있는데 또 작년 같은 경우에 전체적으로 1년간의 어떤 상승률로 봤을 때는 약 한 3.4% 정도 상승을 했거든요. 그래서 그런 걸로 봤을 때는 굉장히 좀 낮은 수치의 어떤 상승률이다라고 볼 수 있죠. 당연히 예측이 좀 돼 있었습니다. 예. 그래서 하지만 지금 뭐 3월 말부터 시작을 해서는 사실은 일부 그 강남권 중심으로 해서는 그 아파트 가격이 지금 상승폭으로 좀 접어들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뭐 9주 연속 그 서울 지역 아파트 가격은 지금 상승하고 있고 소폭이긴 하지만 그래서 시장 자체가 이렇게 조금 약간 하락폭이 있는 지역과 상승폭이 있는 지역이 지금 이렇게 교차하고 있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래서 이런 어쨌든 전반적으로 주택 가격이 좀 하락한 여건 중에서는 이유를 들자면 뭐 말씀드렸던 대로 첫 번째로는 우리 주택담보대출 규제에 대한 2월부터 실시로 인해서 가장 뭐 중요한 심리적인 부분이 많이 위축이 되면서 거래량이 줄었죠. 그래서 이 거래량이 줄고 또 그런 부분들이 실질적으로 매매 가격이 좀 하락으로 이어지고 이렇게 진행이 됐던 거죠. 하지만은 지금 강남권서부터 봄부터 진행됐던 강남권 분양이라든가 이런 거를 호조로 해서 강남권 시장 자체가 좀 움직임으로써 어떤 방어적인 기능을 하지 않았나. 그래서 결국은 지금 보합세로 갔다. 결국 0.4% 뭐 0.04% 정도의 상승률이지만 저희가 봤을 때는 하락으로 가지 않았던 장이 또 중요하다 이렇게 좀 보여집니다.
있습니다. 그래서 뭐 아주 소폭의 상승폭이지만은 하락장으로 가지는 않았다는 게 좀 특이해 볼 만한 상황이고, 또 하반기 시장 같은 경우에는 지금 전반적으로 전세 가격도 지금 52주 연속으로 지금 상승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세가가 어떤 이제 매매 수요로 좀 전환될 수 있는 소지도 좀 충분히 남아 있다라고 좀 보여지고요. 말씀드렸대로 하락폭이 그렇게 크지 않았다, 하락세로 접어들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은 결국은 또 상승 여건이 좀 남아 있습니다. 다만 지금 가격이 오른 지역을 이렇게 봤을 때는 이 강남 뭐 서초구, 반포가 있는 서초구서부터 강남구, 뭐 송파구 이런 지역이 좀 많이 상승을 했고, 또 강북 지역에서도 뭐 서대문진이라든가 뭐 아포 지역이 좀 많이 상승을 했습니다. 이런 거는 뭐냐면 강남, 강북을 떠나서 중심권 지역의 어떤 아파트 가격, 아니면 신규 아파트, 또 기존 아파트들도 상승을 한 요인들이 있다. 이건 뭐냐면 전반적으로 시 외곽과 중심가의 어떤 양극화 현상이 계속해서 좀 심화되지 않겠나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래서 지금 정부에서는 지금 발표가 또 있었습니다. 좋은 정책도 시장 친화적인 정책인데, 뭐 생애 최초 대출에 대해서 최저 금리로 1.6% 정도 뭐 이렇게 적용을 하는, 한시적으로 6개월 동안 또 대출에 대해서 조금 제한적인 대상이긴 하지만 또 이런 정책을 준비하고 있고, 또 LTV DTI 상한 그 지금 유지하고 있는 것들을 또 1년 더 연장해서 내년까지 또 하겠다, 이런 어떤 시장 친화적인 정책을 발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바탕으로 봤을 때는 하락세보다는 조금 약간 보합 내지는 약간의 상승폭으로 가지 않겠나, 이렇게 좀 예측해 볼 수 있겠습니다. 예, 이렇게 상반기 부동산 시장을 간략하게 다시 한번 정리해 드린다면, 우려 속에 출발은 했지만 그래도 시장 예상대로 어느 정도 흘러갔습니다. 현재 보합권에서 머물러 있는 수준, 하락으로 전환이 되지 않기 때문에 상승 여력이 그래도 조금이나마 좀 더 남아 있으니까요. 그에 맞는 투자 전략 궁금하시다면 저희와 계속해서 함께 보시면 좋으실 것 같습니다. 추가적인 궁금한 사항 풀어볼 수 있는 시간 마련하고 있는데요. 송성문 대표의 무료 세미나 화면으로 안내드리겠습니다. 네, 송성문 대표의 무료 세미나 안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장 흐름에 맞는 부동산 투자 전략에 대해서 이번 주 풀어주실 거고요. 5월 14일 토요일 오후 1시부터 진행하게 됩니다. 7호선 학동역으로 나가보시면 되겠고요. 02545-7988번으로 미리 꼭 예약 접수 후에 방문해 보시길 바랍니다. 네, 이렇게 방송 중에 못다한 이야기, 그리고 민감한 사항들은 직접 송성문 대표 만나보시고 상담 이어가 보셔도 좋으실 것 같습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시청자 여러분과 함께할 시간인데요. 02-2077-6356번 전화 열려 있고요. 02545-7988번으로 문자 보내주셔도 좋겠습니다. 첫 번째 시청자 바로 만나보도록 하죠. 안녕하세요. 여보세요? 네, 여보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예, 오늘 어떤 고민 저희가 좀 덜어내 드릴까요? 제가 몇 년 전부터 네. 관심 있게 잠실 주공 5단지를 늘 관심 있게 보고 있었거든요. 예. 그러는 사이에 지금 이번 올해 들어서 지금 너무 많이 올라가고 올랐죠. 예. 예. 그래도 지금이라도 투자를 해도 괜찮은지, 저는 알겠습니다. 실거주 목적보다 예. 투자 목적으로 네. 예, 아무래도 주공 5단지를 보고 계시는 만큼 재건축을 노려보면서 투자 목적으로 진입을 하시려고 하는 것 같은데요. 몇 평대 네네. 보고 계신가요? 그게 내나 33평, 34평, 35평. 네, 뭐 순수 한 투자 차이더라고요. 목적이라고 말씀해 주셨고, 투자 금액대는 부담이 없으신가요? 조금 부담돼요. 왜냐면은 처음에 한 11억대 이랬는데 예. 지금은 한 13, 4억으로 올라왔더라고요. 알겠습니다. 네. 처음 보셨을 그래도- 때보다 가격이 3억 정도 올라서 지금 약간 네. 고가에 진입하는 것은 아닌지 궁금하실 네, 것 같아요. 송성문 네. 대표님 바로 만나보시죠. 네.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네. 예, 지금 그 잠실 5단지를 보고 계신데, 네. 지금 몇 년 전부터 이렇게 보고 계셨다고 하시는데, 3년 전부터요. 그러셨어요. 예, 부동산에서는 사실 지켜보고 그런 것도 굉장히 중요한데, 부동산에서는 타이밍이 그렇게 중요합니다. 네. 그래서 네. 잠실 5단지를 비롯해서 무슨 뭐 지금 강남권의 음마 아파트라든가 뭐 개포단지라든가 많은 변화들이 지금 생기고 있거든요. 그래서 뭐 이제 투자로 생각한다고 하면은 그 타이밍에 맞춰서 들어가는 게 가장 좋은데, 무턱대고 들어가는 건 아니고 사업 네. 속도를 지켜보면서 들어가야 되겠죠. 그리고 네. 사업성이 있는지도 좀 판단을 해야 되겠고, 네. 네. 일단은 뭐 지금 알아보시는 바와 같이 최근 들어서 5단지가 거래량이 굉장히 많이 늘었어요. 제 거래 동향도 지금 자세히 좀 살펴보고 있는데, 뭐
지금 작년 연말 뭐 이런 때 분위기에 비해서는 거래량이 큰 폭으로 늘었거든요. 그런 이유들이 5단지 같은 경우에 뭐 지도를 보면서 조금 말씀을 드리는데 5단지 같은 경우에는 뭐 지금 재건축 진행하면서 지금 그 작년에 좀 조합에 좀 문제가 있었잖아요. 예, 재건축 사업이라는 게 이렇게 짧게 가는 게 아니기 때문에 뭐 이렇게 10년 이상씩 걸리기 때문에 중간중간에 이런 돌발적인 상황들이 많이 생깁니다. 근데 입지 여건으로 봐서는 굉장히 좋은 데고 관심을 갖는 데는 맞는데 사업이 잘못될까봐 많은 분들이 머뭇머뭇 하시는 거거든요. 뭐 우리 시청자님도 뭐 그런 생각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렇죠? 그래서 일단은 뭐 결론부터 놓고 보면은 지금 가격이 좀 오른 폭은 분명히 있습니다. 근데 그 과거를 생각하시면 항상 투자를 할 수 없는 거거든요. 근데 지금 이 상태에서도 만약에 매수를 했을 때 나중에 시간이 어느 정도 정상적으로 간다라면은 사업성은 충분히 있는 데거든요. 그래서 저는 매수를 해도 지금 나쁘지 않다. 조금 추격 매수하는 어떤 분위기는 가고 있는데 매수 시점으로서는 괜찮지 않겠나라고 이렇게 보여져요. 왜냐하면 지금 조합에서도 지금 새로운 움직임을 많이 보이고 있잖아요. 새로 조합이 바뀐 건 아시죠? 네. 그래서 뭐 최근에 많이 해놨대요. 네, 최근엔 뭐 지금 새로운 조합에서도 좀 파격적인 얘기를 해서 업계에서도 지금 상당히 지금 뭐 말이 많습니다. 5단지가. 그래서 뭐 아시죠? 뭐 지금 뭐 정비계획 변경안을 지금 만들고 있고 지금 뭐 무상으로 전 조합원한테 43평을 지급하고 또 뭐 4억 원 정도씩을 현금으로 또 해준다 이런 얘기도 있기 때문에 거래량이 더 많이 느는 것 같아요. 근데 이거는 뭐 제가 된다 안 된다 이렇게 말씀드리기는 어렵고 또 전혀 불가능한 것 같지는 않아요. 왜냐하면 또 일부 지역만 지금 준주거로 좀 종상향을 하게 되면 사업성이 그 정도는 충분히 나오거든요. 그래서 뭐 된다 안 된다라고 얘기할 수는 없고 만약에 그런 어떤 정비 변경안이 안 된다고 하더라도 지금 이 잠실 5단지의 입지적인 여건이나 지금 뭐 대지 지분이라든가 이런 걸 봤을 때는 뭐 상승폭이 얼만큼 크냐 적냐 뿐이지 어느 정도 지금 사업성은 있어 보이거든요. 그래서 저는 매수 의견을 드렸고 그런 이유 중에 지금 그 지도를 보면서 뭐 잠실 5단지 뭐 웬만한 분들은 다 아시겠지만 그 주변에 개발 호재도 많고요. 네, 맞습니다. 뭐 롯데월드도 지금 개장을 예정하고 있고 또 잠실역과의 접근성이 워낙 좋고 뭐 한강변에 대한 어떤 굉장히 상징성도 있고 또 뭐 잠실운동장 마이스 개발의 어떤 또 축으로 또 움직이고 있고 이런 모든 것들 그러니까 자체적인 개발 사업성도 좋고 주변 개발 호재들이 앞으로 향후 몇 년간 계속해서 이어진다는 거죠.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가격 하락 여건은 좀 없어 보여요. 조합이 진행만 계속 추진하고 있다라면은 그래서 만약에 그런 가운데서 지금 조합이 움직이고자 하는 정비계획 변경안이 잘 적응이 되고 또 어느 정도 성공으로 간다라면은 상당히 좀 큰 메리트가 있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매수를 생각하고 있다라고 하면은 조금 이번에는 타이밍을 놓치지 마시고 좀 매수를 하셔도 되지 않겠나 이렇게 결론 드리겠습니다. 네, 타이밍이 참 중요합니다. 그래도 이 타이밍에 전화 주셔서 다행이고요. 11억대까지 다시 오긴 힘들고 아무래도 관심 있게 지켜보는 사이 2억대가 훌쩍 뛰어 올랐기 때문에 다소 지금 진입하기에는 부담이 있지 않을까 싶었는데 그래도 사업성이 없는 지역은 아니기 때문에 지금 진입해봐도 좋다라는 매수 의견 사인 주셨으니까 다시 한번 참고해 보시면서 좀 더 추가적인 고민들 세미나 참석해 보셔서 풀어나가 보셔도 좋으실 것 같습니다. 전화 주셔서 고맙습니다. 네, 이렇게 부동산 시장에는 타이밍이 참 중요합니다. 집 안에서 고민하지 마시고요. 02-2077-6356번 전화 걸어주시면서 부동산 투자 전략 함께 세워나가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두 번째 시청자 바로 만나볼게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오늘 어떤 부동산 고민 있으신가요? 저는 지금 수락 파크비를 노원구 상계동에 있는 수락 파크비를 샀는데 좀 얼떨결에 금매라서 샀는데 어떤가 싶어갖고요. 금매로 아파트를 지금 사게 되셨는데 몇 평대 가지고 계신가요? 33평이요. 33평이고요. 현재 여기 실제 거주 중에 계세요? 아니면 임대 놓고 계세요? 전세 주고 있어요. 전세는 얼마에 놓고 계시죠? 3억 5천. 3억 5천. 이 아파트 매입하실 때 얼마 정도의 투자 금액 투자하셨어요? 8,500? 전세를 끼고 들어가신 거죠? 네네. 네, 알겠습니다. 과연 투자성이 있는 아파트인지 아닌지 송성문 대표님 통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직접 상담해 주시죠.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그 매수한 지가 얼마 안 되셨어요? 네, 얼마 안 됐어요. 그러세요. 그러면은 지금 전세 끼고
갭 투자잖아요. 어차피 투자 목적이시니까 네. 예, 전세 끼고 투자를 하신 건데 네. 좀 전 시청자분하고도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이 타이밍이 굉장히 중요한 거거든요. 그래서 네. 이 지금 부동산 시장 자체가 서울 지역에 웬만한 아파트들이 최근 2년간 굉장히 급상승을 했거든요. 네. 그러니까 시세가 급등했다는 거죠. 그래서 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추가로 그렇게 급등할 여지가 있느냐 없느냐를 이제 놓고 기존 아파트를 판단을 해야 되거든요. 네. 예, 그래서 일단은 매수를 하셨다니까 뭐 네. 일단 고민할 필요는 없으실 것 같고요. 금방 또 팔 수는 없는 것 같고. 네. 근데 아무튼 일단 이 아파트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면 수락파급일이라고 그러셨죠. 네네. 예. 뭐 일단 뭐 수락산 지도를 보면서 좀 말씀드릴게요. 네네. 예, 수락산 역하고 워낙 역세권 아파트로 굉장히 좋은 단지입니다. 아, 네. 우측으로 또 뭐 수락산이 있고 그래서 보기 드물게 서울에서는 보기 드물게 공기 좋고 역이 가까운 곳이에요. 뭐냐면 네. 교통 좋고 뭐 공기 좋고 이런 데가 없거든요. 교통이 편하면 네네. 공기가 안 좋아요, 대부분. 근데 네. 여기 수락파크빌 같은 경우에는 그 공기도 굉장히 좋은 데고 교통도 좋은 데거든요. 네네. 그래서 좀 그 수요층들이 좀 있는 데기는 합니다. 근데 이게 문제는 네. 뭐냐면 이 지도를 좀 크게 보면은 네. 이 위치 자체가 수락산역 인근 자체가 서울의 맨 끝부분이에요. 네, 그러니까 네. 이제 노원역으로 상계동 뭐 이쪽으로 따지면은 맨 네, 윗부분이라는 얘기죠. 마들역 네, 네, 지나서. 그래서 네. 수요층들이 자꾸 외곽으로 이렇게 인식을 하기 때문에 네. 외곽으로 나가는 수요층들이 이렇게 많지는 않거든요. 지금은 아, 네. 이 아파트가 지금 단기적으로는 조금 오르는 가격이죠. 네네. 예, 그 이유는 이 아파트 수락산 아파트가 파크빌이 좋아서라기보다는 이 지금 전세 수요가 지금 외곽으로 이동하면서 전세가가 지금 매매가를 좀 밀어 올리는 이런 형태의 아파트거든요, 여기가. 아, 네. 예, 그래서 조금 2000년도 정도에 입주한 것 같은데 이 네네네. 아파트 그죠? 네. 연차로 봤을 땐 조금 애매해요. 그러니까 애매해요. 무슨 어떤 네. 그 자체적인 개발 호재를 보는 것도 아니고 네네. 그렇다면은 외곽에서 어떤 수요층들이 계속 밀려와야 되는데 이 네. 수락산역 말고도 노원역, 뭐 상계동, 중계동 일대는 사실은 어떤 베드타운 형태를 띠고 있잖아요, 서울에. 네네. 그러니까 주거시설만 밀집된 곳인데 네. 수요가 막 급격하게 몰려오진 않을 거거든요. 그렇죠. 예, 네. 그래서 당분간은 근데 호재는 있죠. 이 지금 네. 창동역으로 해서 지금 그 개발 계획을 갖고 있고 복합단지가 들어설 거고 또 지금 상계동 지역에 지금 재건축이 앞으로 한 뭐 88년 2년 정도 후면은 2018년 정도면 또 재건축 연화에 들어가면서 움직임이 또 보일 거예요. 네, 근데 네. 문제는 뭐냐면 이런 어떤 개발 계획들, 창동역 개발 사업도 이런 하기 시작하면 2019년 이후, 2020년 이후인데 4, 5년 이상은 걸린다는 얘기죠. 네. 그래서 최소한 5년 이상의 호재들을 보면서 이 지금 이 수락산 파크빌을 투자 목적으로 갖고 있는 건 좀 안 맞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 바로 앞에가 네. 체육관이 생긴다 그랬거든요. 그래가지고. 예. 뭐 지금 지역은 제가 저 세미나 때도 많이 말씀을 드리는데 이제는 네네. 서울 지역의 어떤 외곽 지역들도요. 이제는 지자체 시대고 이제 아. 어떤 주거 환경이 굉장히 좋아져요. 네. 그러니까 어떤 이런 체육관이 생기고 뭐 이런 어떤 좋은 거지만 네. 아파트가 이걸 막 끌어올리는 데는 좀 한계가 있어 보이거든요. 아, 네네. 그래서 지역이 어떤 자그마한 호재지만은 네. 뭐 그게 나쁜 건 아니지만은 서울 네. 중심권으로 해서는 업무시설이라든가 뭐 이런 것들 뭐 어떤 대규모 공원이 들어선다든가 이런 어떤 큰 메머드급 호재들이 많아요. 네, 뭐 네. 이런 것들에 비하면 아주 미비하기 때문에 그렇죠. 이런 영향으로 인해서 가격이 오른다는 건 좀 맞지 않아요. 그래서 제가 아, 보기에는 이 아파트가 실거주는 맞는데 네. 가격이 좀 오르려면 조금 시간이 걸리는데 그 시기는 상계동 지역이 재건축을 시작하면서 주거 이동이 시작하든가 아니면 창동 지역 개발로 인해서 수요가 들어오든가 요 두 가지인데 그런 시기를 보기에는 한 5년 이상이 걸린다는 얘기죠. 아, 그래서 네네. 그래서 좀 뭐 어떤 시세 변동이 크지 않을 거기 때문에 시세를 좀 한번 체크하면서 뭐 큰 이익이 없더라도 한번 나중에는 한 1, 2년 후에는 한번 다시 점검 한번 해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가져가신다 그러면 중기 이상으로 가져가셔야 되고 뭐 단기적으로 보신다 그러면 조금 뭐 아쉽지만 갈아타는 전략을 세워보는 거 한번 권해드리겠습니다. 네. 아, 네네네. 계속 감사합니다. 보유를 원하실 거면 5년 이상은 바라보셔야 될 것 같고요. 아쉬운 네네. 마음이지만 지금이라도 정리하고 싶으신 마음이라면 빨리 정리하시고 다른 투자처를 또 고민해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네. 예, 다시 한번 전화 주시죠. 고맙습니다. 네네, 감사합니다. 네. 계속해서 다음 시청자 빠르게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전화 연결 잘 되셨고요. 오늘 어떤 네. 고민 있으세요? 지금 서울 영등포구 예. 당산동 강변 레미안 3사를 4년 정도 가지고 있었고요. 예? 근데 지금 제가 살 때보다 한 5천만 원 정도 올랐는데 네. 지금 팔아야 할지 아니면 계속 가지고 있을지 알겠습니다. 앞으로 오를 전망이 있는지 궁금해서요. 예, 우선 사는 동안 5천만 원의 가격 상승은 있었는데 계속 끌고 네. 가야 될지 아니면 이쯤 올랐을 때 팔아야 되는 건지가 궁금하시죠? 네네네. 예, 여기 네. 실제 거주 중에 계세요? 네. 네, 만약에 매도하게 된다면 다른 곳 이동 투자도 생각해 보셨나요? 지금 정확히 그거는 네. 아니고요. 지금 알겠습니다. 이게 우선 만약에 팔리면 팔 생각이 있으면 팔면서 알겠습니다. 알아보려고 했거든요. 저희가 그럼 매도 타이밍 잡아드리도록 하죠. 송성문 대표님 바로 만나보시죠. 네.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네. 지금 그 4년 전에 사셨다 그랬죠? 네. 4년 전에 사셨으면은 그 차익이 좀 생겼잖아요. 아까는 5천 정도 남으셨다 그랬나요? 네. 네. 지금 그 좀 전에도 오늘 계속해서 말씀을 드리는데 부동산을 이런 타이밍입니다. 결국은 뭐냐면 매수 시기가 당시에 어떤 실거주 목적이었죠. 여기는 실거주 아파트니까. 네. 그렇죠. 투자 네. 목적으로 들어가셨어도 실거주 목적으로 들어가셨어도 그 시기가 굉장히 부동산을 사기에는 좋은 시장이었잖아요. 시기적으로 봤을 때. 그래서 차익이 좀 생긴 거라고 좀 보여지거든요. 네. 왜 그러냐면 이 강변 삼성 레미안 아파트가 네. 굉장히 입지면에서는 좋은데 네. 뭐 한강 접근성도 굉장히 좋은 데고 한데 일단 네. 좀 전에도 다른 아파트도 말씀을 드렸지만 연차가 조금 애매해요. 그 무슨 얘기냐면 이게 한 2000년 초반인가요? 여기도 2002년이요. 예, 그 2002년 정도 되겠죠. 네. 예, 그 정도 되는데 지금 연차로 봤을 때는 뭐 한 15년 뭐 이 정도밖에 안 되거든요. 네. 그러니까 15년에서 한 20년 뭐 이 정도 전후되는 아파트들이 특별한 네. 이유가 없어요. 그럼 무슨 얘기냐면 가격이 오를 것 같으면은 어떤 주변에 호재가 있든가 아니면 어떤 그 자체적으로 어떤 그 변화가 생겨서 가격이 올라야 되는데 지금 네. 그런 상황은 아니거든요.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네. 지금 당분간에 그 가격이 오른다는 거는 이 서울 지역의 아파트 가격이 같이 상승을 해주거나 이런 분위기에서 오를 수 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입지 여건은 좋지만 여기가 지금 당산역하고 거리는 조금 내 보이거든요. 네네. 아주 초역세권은 아니라서. 그래서 네. 지금 그 가격 자체가 인근의 당산역 인근의 아파트들하고는 가격 폭이 좀 나오는 거예요. 다만 이 여의도권하고 가깝다 보니 어떤 여의도권의 수요층들이 있기는 한데 일단 네. 주거 환경으로 봤을 때 역하고 거리가 조금 멀고요. 또 한 가지는 뭐 일단 교육 여건에 있어서 조금 이렇게 뭐 높진 않아요. 이쪽 지역이. 네네네, 그렇다 맞아요. 보니까 실수요층들도 이렇게 수요층이 이렇게 많이 몰려오는 곳은 아니거든요. 네. 입지 여건에 비해서 어떤 수요층 자체는 그렇게 많은 편은 아니다. 이렇게 보여져서 급격히 하락 여건은 없어요. 왜냐하면 주변 아파트하고 가격 그 비교를 봤을 때는 아주 가격이 좀 저렴하잖아요. 네. 30평대가 지금 뭐 한 5억대 한 중반 가나요? 네, 한 5억 6천, 7천, 뭐 8천 이렇게 그 정도, 항상 예. 보유된 것이라고요. 예, 그렇죠. 결국은 여기는 마찬가지로 전세가가 좀 밀어줘서 매가를 좀 올리는 이런 어떤 형태 상승 여건이 있는 거거든요. 네.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전세가 상승이 지금 분위기상 내년 후년까지는 후년 초반까지는 좀 있을 것 같아요. 예, 예. 그렇다면 매가를 좀 더 민다 그러면은 소폭의 상승은 기대할 수 있지만 큰 폭은 어렵다. 그래서 만약에 주거 이동을 생각하신다 그러면 내년 하반기 정도에 어떤 변화를 한번 주시면 어떨까 이런 생각을 내년 한번 하반기요? 드려봅니다. 네, 그때까지는 전세가가 계속해서 좀 그 서울 지역이 계속 상승 분위기를 갈 거거든요. 네. 네. 그래서 그 시기까지 가격이 조금 더 상승 여건이 있기 때문에 그 시기에 맞춰서 주거 이동을 한번 계획을 한번 세워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이렇게 저희가 내년 하반기까지 이주 계획까지 가이드라인을 자세하게 잡아주셨으니까요. 타이밍입니다. 타이밍 놓치지 않고 좋은 가격대 기분 좋게 매도해 보시면 좋으실 것 같습니다. 오늘 전화 주셔서 고맙습니다. 네. 네, 이렇게 시청자 상담 이어가 봤고요. 계속해서 송승문 대표의 세미나 일정 화면으로 다시 한번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송성문 대표의 무료 세미나 안내입니다. 시장 흐름에 맞는 부동산 투자 전략에 대해서 이번 주 풀어주실 겁니다. 5월 14일 토요일 오후 1시부터 진행이 되겠고요. 02545-7988번으로 꼭 미리 예약 접수 후에 방문해 보시길 바랍니다. 네, 이렇게 시청자 고민 상담 빠르게 진행이 됐습니다. 못다한 이야기 송승문 대표의 세미나에서 마저 풀어나가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지금까지 SNK 자산관리의 송승문 대표와 이 시간 함께했습니다. 오늘 도움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이제부터는 돈이 되는 매물 정보들 속속들이 알려드리겠습니다. 매물에 대한 궁금하신 점 있으시다면 역시나 전화 걸어주시면 되겠는데요. 번호가 바뀌었습니다. 022077-6393번으로 전화 주시면 저희가 매물에 대한 정보 친절하게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알짜배기 매물 정보 선점에 오신 두 분 먼저 소개해 드리도록 할게요. ENR 투자연구소의 김천문 대표 그리고 ANC 도시개발의 김영조 소장님 두 분 나와 계십니다. 어서 오시죠. 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이제 두 분과 함께 차례대로 매물 정보 살펴보기 전에 간략하게 투자 포인트부터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김천문 대표님은 어떤 매물 들고 나오셨죠? 네. 중구의 그 소형 아파트 18평형 아파트를 준비해봤습니다. 본 매물은 명동이라든지 예. 중구 중심의 직접적인 배후 주거 단지로서 임대 수익과 더불어서 매도 차익까지 바라볼 수 있는 소형 아파트가 되겠습니다. 네, 도심의 중심에 위치한 중구에 위치한 매물 정보 오늘 들고 나오셨는데 잠시 후에 만나보시겠고요. 역시나 김영조 소장님께서도 매물 정보 준비하셨습니다. 어느 지역인가요? 네, 두 가지 매물을 준비해봤는데요. 소액 1,500만 원 투자가 가능한 네. 우면동의 핵심 요지인 단지형의 투룸 다세대 주택이 첫 번째 매물이 되겠는데요. 정부가 100만 평의 우면 R&D 특구를 지정했습니다. 다세대를 신축할 수 있는 부지는 본 매물이 유일한 그런 입지적 장점을 가진 그런 매물이 첫 번째 매물이 되겠고요. 두 번째 매물은 투자체의 갈증을 느끼고 있는 중소형 빌딩의 매물을 하나 소개해드릴까 하는데요. 강남의 중심인 이 대치동에 있는 매물입니다. 현재도 보증금 13억 5천만 원에 월세가 1,357만 원이 나옵니다. 수익률과 뛰어난 입지를 자랑한 매물로서 전용 면적 50평에 주인 세대를 거주하시면서 매월 1,200만 원을 가져갈 수 있는 노후를 편히 즐길 수 있는 대치동의 빌딩 매물을 준비해봤습니다. 네, 이렇게 두 분께서 오늘은 강북의 인기 지역 그리고 강남의 인기 지역에서 각각 매물을 선점해 오셨는데요. 먼저 그렇다면 김영조 소장의 매물 정보부터 화면으로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먼저 가볼 지역은 서울시 서초구 읍면동에 위치한 다세대 주택입니다. 신분당선 양재 시민의 숙역 차량으로 5분 거리에 위치해 있고요. 2010년도 6월쯤 이달쯤에 준공이 완료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총 5층 건물에 2층에 위치해 있고요. 매매 금액은 2억 6,500만 원, 임대 예상 금액은 전세 보증금으로 했을 때 2억 5천만 원 정도가 예상이 되고요. 실제 투자 금액 소액 접근 가능합니다. 1,500만 원대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김영조 소장의 매물 정보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서초구 안에 위치한 매물 정보인데요. 우선 신분당선이 지나가게 되는 입지 여건 좀 더 자세하게 풀어주시죠. 네, 자 양재동 우변동 이 개발 호재에 많은 변화가 있었습니다. 저희가 방송을 통해서도 이 우면 R&D에 대한 그 말씀들을 많이 드렸었는데 이 예상했던 대로 이 개발 진행이 빨리 전개되는 것을 느낄 수가 있었습니다. 이 말도 많고 탈도 많았던 이 파이시티 상업용지의 2만 8천 평의 부지가 드디어 하림홀딩스로 매입이 완료가 되었습니다. 이 하림홀딩스는 호텔과 백화점, 유통, 복합 단지로 먼저 개발을 시작을 합니다. 자, 본 매물의 입지요. 7만여 명의 현재도 임대 수요가 뒷받침이 되는 이 네. 강남의 실리콘밸리라 할 수 있는 그런 서초구 우면동의 매물이 위치해 있습니다. 양재천과 우면산 산책로를 이용할 수 있는 녹지 공간이 풍부한 그 힐링이 가능해서 이 연구원들이 모여들 수밖에 없는 그런 입지적인 장점을 가지고 있는 본 매물입니다. 또 이 앞서 말씀드렸던 매물 소개에서 말씀드렸다시피 이 우면동 일대는요 개발이 불가능한 그린벨트와 또 보금자리 주택 또 단독주택지로는 향촌마을, 성동마을 등이 이 다세대 개발이 불가능한 전용 주거지와 그린벨트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본 매물이 유일하게도 이 연구원들이 입주할 수 있는 다세대가 신축할 수 있는 그런 입지적인 장점을 가지고 있는 매물입니다. 또 본 매물이 가지고 있는 또 하나의 입지적인 장점은요. 우면산을 조망할 수 있는 조망권과 우면 R&D 센터들의 메이저급인 삼성, LG, KT R&D 센터를 가장 진근거리에 위치하고 있기 때문에 네. 직접적인 개발 수혜지 안에 개발 호재를 듬뿍 담을 수 있는 그런 입지적 장점 또한 가지고 있습니다. 대중교통으로는 4호선 선바이역과 버스를 이용한다면 3호선 양재역, 또 신분당선 양재 시민의 숲역이 이용 가능합니다. 가장 중요한 이 업무지구로의 접근성, 삼성 R&D 센터와 LG 연구센터, KT 연구센터 등은 바로 5분 이내에 도보로 이용할 수 있기 때문에
가장 탁월한 입지적인 장점을 가지고 있는 본 매물이 되겠습니다. 네, 지도로 살펴보니까 주변에 R&D 센터 단지의 중심에 위치해 있습니다. 그래서 아무래도 직주근접을 선호하는 직장인들이 좀 선호하지 않는 매물일까 싶은데요. 그렇다면 개발 호재 이어서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무래도 이곳은 R&D 단지를 빼놓을 수가 없겠죠. 네, 그렇습니다. 최근 정부의 발표를 자세히 보시면 이 지역이 얼마나 앞으로의 가능성이 많은 지역인 것을 알 수가 있겠는데요. 이 최근 정부의 이 대규모 투자 활성화 대책이 발표가 되었습니다. 이 양재 우면 100만 평을 지역 특구로 지정해서 기업 R&D 단지로 조성한다는 그런 내용인데요. 구체적인 내용으로 들어가 보시게 되면 이 파이시티 용지, 농협 하나로마트, 화해 공판장, 이 양공 유통센터, 이 부지들은 모두 2만 평 이상의 대규모 부지들입니다. 이 대규모 개발이 가능하게끔 이 상업용지 용적률을 상향, 또 건폐율도 상향 조정해준다는 이런 특급 개발 호재가 되겠습니다. 우리가 여기서 눈여겨 보셔야 될 대목은요. 정부의 이 인허가에 대한 절차를 매우 간소화시켜서 개발 진행을 빠르게 해드리겠다라고 하는 이 패스트 트랙에 대한 인허가의 조건입니다. 아주 중요한 대목이고요. 이 멀리 있는 개발 호재가 아닙니다. 현재 진행형의 개발 호재라고 보셔도 무방할 것 같습니다. 이러한 이유 때문에 현재 만여 평의 R&D 시설을 보유하고 있는 이 LG전자, 또 KT전자, KT R&D 센터 이 모두가 증설 계획을 5천억과 4천억의 규모로 증설을 한다는 계획을 발표하고 있는 그런 내용이 또 개발 호재로 잡혀 있습니다. 또 주변에 SK 유리저장고까지도 대규모 부지 이 움직임이 감지되고 있는 상황이고요. 이 또한 고속터미널 이전 부지 우면동과 접해 있는 이 양재동으로 검토하고 있는 중이고요. 서초 IC에서 한남 IC까지 이 정체 구간은 지상은 공원화 또 지하의 도로를 건축 계획하고 있다라는 보도도 접할 수가 있습니다. 그 밖에 기업형의 뉴스테이 5,200가구가 이 우면동과 접해 있는 주암동으로 지정됐고요. 제 개인적인 의견입니다만 판교 IT밸리 또 광교 IT밸리와 함께 우면 R&D밸리는 자급자족이 가능한 가장 투자자들이 선호하는 그런 입지적인 장점과 개발 호재가 가장 많은 그런 지역이 될 것이고요. 본 매물 특히 이 삼성전자, KT, LG 모두 다 도보로 이용할 수 있는 그런 개발 호재와 특급 입지를 가지고 있는 그런 매물이 되겠습니다. 네, 계속해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대기업의 R&D 단지가 가까운 곳에 바로 직접적으로 조성이 되고 있기 때문에 큰 수혜를 받을 수 있을 것으로 예상이 되고요. 역시나 한국판 실리콘밸리가 예상이 되고 있는 지역의 중심에 위치한 매물입니다. 그래서 내 외부 구조가 조금 더 궁금해지는데요. 내달쯤이면 만나볼 수가 있다고요? 네, 이제 건물 외관을 다 갖추어져 있고 이제 지금 내장이 일부 마감을 지금 하고 있는 그런 상태의 매물이 되겠습니다. 특히 이 본 매물 같은 경우에는요, 이 우면동에 있는 대양 빌라 단지 내에서 신축하고 있는 단지형의 유일한 투룸 다세대 신축 매물이 되겠습니다. 도로는 이 6m와 4m 양면도로에 접해 있고 우면산을 바라볼 수 있는 조망권을 가지고 있습니다. 건물 시공 능력이 매우 뛰어난 건설회사가 시공을 하고 있고요. 단지형이기 때문에 2대의 엘리베이터, 또 빌트인 냉장고, 드럼 세탁기, 시스템 에어컨, 무인 택배함, CCTV 등 모든 설치물들이 매매가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몸만 들어와도 생활하는 데 불편함이 전혀 없는 현대적 감각의 도시형 다세대 투룸이 되겠고요. 샘플하우스 준비되었습니다.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투룸의 풀옵션입니다. 가격이 궁금해지는데요. 매매가 아주 저렴한 2억 6,500만 원의 매물입니다. 아주 저렴한 경쟁력 있는 매물인데요. 자, 월세는 3천만 원에 100만 원 예상하고 있습니다. 대출금 1억 8,500만 원을 사용할 투자 시에는 5천만 원 투자하여 매월 50만 원을 가져갈 수 있는 매물이고요. 1,500만 원 투자가 가능하게끔 전세는 2억 5천만 원을 상회할 수 있는 그런 매물이기 때문에 가격 경쟁력이 있고요. 단기 차익, 소액 투자, 수익성 매물로도 투자가 가치가 매우 뛰어난 매물이 되겠습니다. 네, 전세를 안고 투자하신다면 투자 금액은 1,500만 원대가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유의점까지 살펴봐 주시죠. 네, 본 매물 이미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현재도 7만여 명의 임대 수요가 있습니다. 앞으로 지속적인 임대 수요가 발생될 수 있는 그런 매물이 되겠는데요. 굳이 한 가지 말씀드리자면 부동산 투자의 기본 원칙은 수요와 공급에 있습니다. 지속적인 수요가 있는 곳에 투자를 하시라고 말씀을 드리겠고요. 어떠한 매물이든지 현장 방문하셔서 꼭 눈으로 확인하고 투자하실 것을 유의사항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지속적인 수요층이 있는지 꼭 확인해 보고 접근해 보자라는 말씀해 주셨습니다. 지금까지 서초구 우면동에 위치한 매물 살펴봤는데요. 화면으로 다시 한번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네, 이어서 김철문 대표의 매물 정보도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서 서초구 지역 살펴봤고 앞서서 중구에 있는 지역 매물 정보 들고 나오셨다고 말씀해 주셨는데 중구 어디에 위치해 있는지 먼저 화면으로 만나보겠습니다. 네, 서울시 중구 황학동에 위치한 아파트 매물입니다. 2호선과 6호선 신당역에서 도보 7분 거리에 위치해 있고요. 내년 5월쯤에 준공이 완료가 되겠습니다. 총 13층 건물의 11층에 위치해 있고요. 매매 금액은 2억 7,700만 원, 임대 예상 금액은 전세 보증금으로 했을 때 2억 5천만 원이 예상이 되고요. 실제 투자 금액 역시나 2,700만 원대 접근이 가능합니다. 네. 이번 매물은 중구 황학동에 위치한 아파트 매물입니다. 입지 여건부터 살펴봐 주시죠. 네. 황학동 같은 경우는 신당동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신당역에 바로 옆에 있죠. 지금 많은 관광객들이 최고로 요지인 곳이 바로 명동입니다. 이 명동에 바로 직접적인 배우 주거단지라고 볼 수 있는데요. 관광 쇼핑의 중심 단지로서 이름되어진 곳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특히 이 매물 같은 경우 바로 인근에 신당역에 2호선과 6호선인 더블 역세권인데요. 도보로 7분 거리에 있습니다. 특히 이 지역과는 다양한 지하철 노선이 환승이 되는데요. 바로 상단이라든지 동묘 압력이라든지 우측의 왕십리, 하단 쪽에 보시면은 청구 약수역 있죠. 바로 좌측 한정거장에 동대문 역사공원역이 있습니다. 이 지역까지 보시면은 1호선에서 6호선이 있죠. 여기에 경의 분당선과 더불어서 인근에 또 분당선과 더불어서 8개 노선이 환승할 수 있는 교통의 사통팔달 지역이라 볼 수 있겠습니다. 자, 본 매물 지역 바로 인근에 롯데캐슬 대단지 아파트가 있죠. 네. 우측에 보시면 왕십리 뉴타운 5,000세대의 고급 주거 아파트 타운이 있습니다. 여기에 바로 옆에 롯데 시네마, 젊은 세대들이 인근의 청계천을 돌면서 바로 극장 영화를 볼 수 있는 그런 환경이라고 볼 수 있겠고요. 바로 옆에 보시면은 벼룩시장으로 유명하죠. 이런 중앙시장이라든지 주변 지역의 문화시설도 갖추고 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하단 쪽에 보시면 바로 다양한 그 업무타운의 접근성이죠. 용산이라든지 강남의 접근성이 실질적으로 10분대 이동할 수 있는 그런 교통망이 형성되어 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바로 좌측으로 이동하시면 남대문, 명동, 동대문 시장 있죠. 상권의 랜드마크, 관광상품의 핵심 요인이라고 볼 수 있죠. 여기에 바로 접목되어 있기 때문에 상권, 주변의 교통시설이라든지 업무타운 이런 부분이 잘 갖춘 지역으로서 그만큼 교통 이런 부분이 뛰어난 메리트가 있는 지역이라 볼 수 있겠습니다. 네, 처음에 황학동 지역 매물이라고 해서 어디 있나 잘 떠오르지 않았는데 신당동 인근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아무래도 서울의 중구 그리고 상권의 중심부에 위치해 있기 때문에 이 지역 또한 개발 호재가 만만치 않을 것 같은데 그렇습니다. 어떻습니까? 최근 뉴스에서 헤드라인에 나오는 곳이 바로 중구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네. 그만큼 관광 쇼핑의 단지라고 볼 수 있는데요. 이 지역 같은 경우는 동쪽에 서울역부터 우측으로 이동하시면 동대문 역사공원역까지 다양한 개발 호재가 있습니다. 서울역 역세권 개발이 예정돼 있고요. 바로 인근에 더 하이드라인이라고 고가도로 현대공원으로 꾸미면서 그만큼 많은 관광객을 유치시킬 수 있는 그런 입지 여건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우측으로 이동하시면 동대문 상권이죠. 패션, 한류의 중심지로서 서울시뿐만 아니라 정부에서 막대한 지원을 통해서 지금 현재 제2의 동대문 상권이 다시 한번 웅성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이라고 볼 수 있겠죠. 여기에 바로 중심부에 보시면은 명동에 바로 신세계에서 면세점과 더불어서 두산에서 여기 면세점 개관이 네. 다음 달 예정되어 있습니다. 여기 중심부에 또 의료 관광 특화로 인해서 많은 외국인들의 서비스를 제공해서 일자리 창출하고 있죠. 중요한 부분이 지금 세운상가라든지 동묘 압력이 실질적으로 굉장히 슬럼화되어 있죠. 이런 부분을 문화와 더불어서 도심 재생 사업을 통해서 다시 이 주변 지역의 하랑의 시대를 맞이한다고 볼 수 있겠죠. 바로 인근의 청구역, 약수역, 신당역 주변에 노후화된 주변 지역 같은 경우도 역세권 개발이 예정됐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이런 부분과 맞물려서 본 매물 지역이 12,000명 전체가 이 부분이 평이 실질적으로 상업지역입니다.
여기 상업지역에 대한 규제 완화를 통해서 이 지역의 업무타운이 형성될 입지이기 때문에 향후 가치 부분에서 상당히 메리트 있는 그런 입지 여건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네, 아무래도 관광객이 상당히 유입이 되는 지역이기 때문에 이 수요를 깔끔하게 정비할 수 있는 정비 개발 계획으로 많이들 개발 호재들이 채워져 있는 것 같습니다. 기대해 보셔도 좋으실 것 같고요. 아파트 매물이기 때문에 내부 외부 구조 좀 더 궁금해지고 아무래도 아파트 하면 고층을 선호하게 되는데 층수도 네. 알맞은 것 같아요. 좀 소개해 주시죠. 예, 중구에 보시면 이런 소형 아파트, 18평의 아파트가 처음으로 예. 공급된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만큼 희소 가치가 높다고 볼 수 있는데요. 자, 이 매물은 지하 3층 그리고 지상 13층 건물이 되겠습니다. 지하 3층은 전체가 주차장이기 때문에 세대당 주차가 편안하게 한 대가 배정된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특히 이 매물은 투룸이면서 넓은 거실입니다. 여기에 투룸, 발코니 그리고 시스템 에어컨뿐만 아니라 모든 게 오피스텔 구조에 맞춰서 실질적으로 풀옵션으로 들어간다고 볼 수 있기 때문에 이 아파트지만 실질적으로 내부 공간이 옵션 부분이 뛰어나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특히 이 매물은 스프링쿨러라든지 이런 네. 부분은 기본이라고 볼 수 있겠고요. 엘리베이터도 18인승이 도입이 됩니다. 특히 이 부분과 더불어서 바로 지입로가 8m에 접해 있기 때문에 그만큼 지입로의 편리성이라든지 이 주차 부분이 상당히 뛰어날 뿐만 아니라 CCTV, 자동문 모든 편의시설이 장착된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네, 진입 가격이 궁금해집니다. 소개해 주시죠. 예, 분양가가 지금 굉장히 저렴한데요. 네. 일반 다세대 가격으로 볼 수 있겠습니다. 이 매물이 2억 7,700만 원인데요. 실전용 면적 14평에 가깝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네. 이 매물은 지금 전세가 현 시점에서 보더라도 현재 2억 5천 이상이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2,700만 원 안고 가시면서 향후에 매도 차익을 볼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이 중구하면 월세 수익률이 1등이라고 볼 수 그렇죠. 있겠습니다. 서울 중심 지역에서요. 이 매물 보증금 2천에서 3천 정도의 월세가 기본 110만 원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결론적으로 은행 대출을 활용하신다면 여기에 실질적으로 7,700만 원 투자 대비했을 때 안정적인 임대 수익과 더불어서 향후에 아파트 프리미엄 가치를 통해 매도 차익을 볼 수 있는 매물이 되겠습니다. 네, 월세시로 했을 때도 수익률이 좋고요. 전세를 안고 투자를 해도 2,700만 원대면 접근이 가능합니다. 가격적인 메리트까지 있는데 마지막으로 유의사항 점검해 주시죠. 이 지역이 지금 개발 지역입니다. 상당히 노후도가 심한데요. 네. 주변 지역이 앞으로 현대화된 업무타운으로 바뀔 수 있기 때문에 그만큼 현재보다도 미래의 가치가 높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꼼꼼히 체크하신 다음에 투자하시면 성공으로 갈 수 있는 길이라 볼 수 있겠습니다. 네, 지금은 노후도가 심한 지역일지도 불구하고 현대화가 계속해서 진행 중에 있습니다. 미래를 보고 투자하시면 좋으실 것 같은데요. 중구 황학동에 위치한 매물 정보 다시 한번 화면으로 정리해드리겠습니다. 네, 이제 마지막 매물 남겨져 있는데요. 빠르게 정보 전해드리겠습니다. 화면으로 만나보시죠. 네, 이번에 가볼 지역은 서울시 강남구 대치동에 위치한 빌딩 통 건물입니다. 2호선 분당선 선릉역으로 도보 7분 거리에 위치해 있고요. 96년도 10월에 준공이 완료가 됐습니다. 지하 1층부터 지상 2층까지 총 사용할 수 있는 통 건물이고요. 매매 금액은 43억 원, 임대 예상 금액은 보증금 13억 4,500만 원에 월 1,357만 원의 수익이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대출 가능 금액 또한 15억 원대고요. 실제 투자 금액 14억 5,500만 원이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네, 이번은 통 큰 건물이 나왔습니다. 통 건물 들고 나오셨는데 이곳의 입지부터 살펴봐 주시죠. 네, 자 제가 이번에 소개할 매물이 빌딩 매물이다 예. 보니까 이 빌딩 매물의 입지는 곧 뭐 상권이라고도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자, 본 매물은 수요청이 매우 두터운 오피스 상권에 있는 매물이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본 매물지의 입지는 선릉역 이 사거리에서부터 본 매물이 위치해 있는 이 포스코 사거리까지의 이면도로에 위치해가 있는데요. 이 이면도를 따라서 상권이 넓게 형성되어 있습니다. 각종 커피 전문점과 또 프랜차이점, 많은 매장이 산재해 있기 때문에 이 직장인과 또 외부에서 유입되는 유동인구도 상당히 많습니다. 이 낮과 밤 모두 상가 이용자 수가 꾸준한 것이 본 매물의 입지적인 장점이 되겠는데요. 오피스 상권의 특징을 전형적으로 강하게 보여주는 입지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주변 이 본 매물지와 접해 있는 이 테헤란로, 이 국내 유수의 대기업들이 모두 입점해 있습니다. 초창기 IT밸리가 자리 잡고 있는 그러한 지역인데요. 우리나라 최고의 업무용 빌딩이 가장 많이 산재해 있는 그런 지역입니다. 그만큼 직장인들의 이용 수요,
다시 말씀드리면 직장과 주거가 가능한 그런 입지를 많이 장점을 가지고 있는 매물이 되겠고요. 또한 이 강남 개발의 또 핫 이슈인 삼성동 한정개발 부지는 본 매물지와 바로 붙어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 본 매물지인 특히 이 대치동은 교육 특구의 장점까지 가지고 있기 때문에 역삼동과 더불어서 가장 많은 인구 유입이 예상이 됩니다. 또 매물 가치를 상승시킬 수 있는 편의시설에 입주는 롯데백화점, 또 현대백화점, 코엑스몰 등 문화 쇼핑을 즐길 수 있는 생활의 인프라까지도 잘 갖추어져 있고요. 현재도 보증금 13억 5천만 원에 월세 1,357만 원이 나오고 있는 수익률과 뛰어난 입지를 자랑한 매물이 되겠습니다. 네, 이렇게 입지 설명해 주시면서 개발 호재까지 조금 설명해 주셨는데요. 추가적으로 간략하게 들어보도록 하죠. 어떤 호재인가요? 네, 우선 그 본 매물지 인근의 집가 상승률, 강남에 투자하는 가장 중요한 목적인 네. 이 집가 상승률에 대해서 부연 설명이라고 보실 수가 있는 이 음마, 미도, 개포, 주공, 시형 아파트 등이 주변에 아주 오래돼 노후돼 있는 재건축 연한이 돼 있는 아파트들이 굉장히 많이 산재해 있습니다. 2015년 재건축 규제 완화로서 본 매물도 집가 상승에 영향력, 반사 이익을 얻을 수가 있는 그런 개발 호재가 첫 번째 개발 호재가 되겠고요. 두 번째는 역시 이 삼성동 한정개발 부지를 빼놓고 말씀을 못 드릴 수가 없겠는데요. 네. 내년 초 본격적으로 착공이 됩니다. 105층짜리 현대 자동차 신사업과 컨벤션 센터, 또 대규모의 마이스 산업, 뭐 기업 회의 포상관광, 뭐 컨벤션, 뭐 전시회 등 뭐 이 대단지가 들어설 예정이고요. 이 마이스 산업의 메카로서 본 매물지도 이 개발 수혜지로서 뭐 입지적으로 그렇게 뛰어난 입지적 영향력권 안에 들어가 있는 매물입니다. 네, 이렇게 통 건물입니다. 통 건물 내부 소개 자세하게 해주시고요. 가격 정보까지 한 큐에 설명해 주시죠. 네, 우선은 12m, 6m 북동 코너에 위치한 건물입니다. 지하 네. 1층에 지상 6층에 그런 건물로 돼 있기 때문에 이 재건축 시에 유리한 일조권과 사선 제한을 받지 않기 때문에 굉장히 좋은 그런 매물입니다. 대로변 이면 상권이 뻗어나는 곳에 위치해 있고요. 특히 레베차, 경사도를 이용한 그런 서비스 공간의 한 개층의 면적이 생겨납니다. 이 한 네. 개층의 면적에도 현재는 노래방이 좀 들어가 있고요. 삼정 주거 지역이기 때문에 현재 영종률 300% 이상의 건축물이 서 있습니다. 특히 이 전용 면적 50평형의 주인 세대를 거주를 하시면서 1,200만 원 정도의 임대 수익을 가져갈 수 있는 그런 매물이 될 수도 있겠는데요. 참고로 주변 아파트 평형대의 20평형대의 아파트 가격이 약 10억이 됩니다. 본 매물의 가격은요 43억입니다. 네. 보증금 13억 4,500만 원에 월 1,357만 원의 월 임대료가 나오고 있는데요. 보증금을 월세로 좀 더 전환한다라고 하면 수익률이 60% 이상의 수익률 메리트까지 겸비한 그런 매물입니다. 대출금 15억을 이항하여 투자하신다면 수익률 좀 더 높아질 예상이고요. 거주하시면서 노후를 편히 즐길 수 있는 그런 매물로 강력히 추천을 드릴 수가 있는 매물입니다. 네, 우선 수익률은 좋은 것 같습니다. 매매 금액이 만만치 않은 만큼 유의점을 좀 더 자세히 들여다봐야 될 것 같은데요. 어떤 점에 주의해 보면 네, 좋을까요? 우선 본 매물 매물 정보에서 나가다시피 오래된 건물입니다. 노후 상태 꼭 점검하셔서 투자를 하셔야 되고요. 이 수익성 매물 투자 시에는 물건지 주변들의 임대 물건들의 가액 또 수요 꼭 점검해 보셔야 되며 특징이 있고 경쟁력을 갖춘 그런 꼭 매물을 선택하시기를 유의사항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이렇게 마지막 매물은 강남구 대치동에 위치한 빌딩 통 건물 살펴봤습니다. 화면으로 다시 한번 내용 정리해 드리죠. 네, 매번 이렇게 진행을 해도 여러분들께 못다한 이야기 전달해 드리지 못해서 아쉬운 마음을 뒤로 한 채 세미나 일정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두 분이 준비하고 계시는데요. 차례대로 확인해 보시죠. 네, 먼저 김철문 대표 무료 세미나 안내입니다. 2천만 원으로 소형 아파트에 투자하는 법에 대해서 알려주실 거고요. 매주 목요일 오후 1시부터 진행이 됩니다. 02-316-2004번으로 꼭 미리 예약 접수 후에 방문해 보시길 바랍니다. 이어서 김영조 소장의 무료 세미나 안내입니다. 한남 뉴타운에 대해서 바로 알고 투자하자라는 주제로 열려주실 거고요. 5월 20일 금요일 오후 2시부터 진행이 됩니다. 역시나 02-2077-6393번으로 꼭 미리 예약 접수 후에 방문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두 분 다 특색 있는 내용으로 세미나 일정 준비하고 계시니까 꼭 직접 방문해 보시면서 알짜배기 투자 전략 얻어가 보시면 좋으실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ENR 투자연구소의 김철문 대표 그리고 ANC 도시개발의 김영조 소장과 이 시간 함께했습니다. 오늘 좋은 말씀 고맙습니다.